안녕하세요, 아이디 플레이신입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빠르게 가보죠. 협찬을 받았어요. 이 녀석의 스펙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27인치 FHD 240Hz DM 패널, 240Hz DM 패널이라 있구나. 예전 영상에서 리뷰했던 LG 27GK750F 이 녀석도 240Hz TN 패널 27인치 FHD거든요.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기본 스펙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대기업 27GK750F 240Hz TN 패널과 배틀에 강한 게이밍 모니터, 물론 지난 시간에 그다지 배틀에 강하진 않은 아무튼 이 녀석의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사용을 해보죠. 먼저 박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박스 정면, 박스 옆면, 박스 뒷면, 반대쪽 옆면, 윗면, 아랫면. 박스 정면 왼쪽을 보면 간단한 스펙이 써있고요. 스펙 오른쪽 위를 보면 유켜스라고 써있어요. 요거는 박스 정면 오른쪽 아래쪽을 보면은 QR코드가 있어요. 이 녀석의 AS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QR코드 스캐너로 QR코드를 스캔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만 해주게 되면 쉽게 방문 AS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옆면을 보면 스티커에는 제조에 관련된 정보가 써 있고요. 나머지는 별거 없으니까 열어보면 되겠죠. 이 녀석은 모델명이 무결점이라고 써 있는데 완벽하게 무결점은 아니고 암점은 3개, 광점은 1개부터 한 달 이내에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먼저 박스 위에 보이는 건 아답터는 3구 전원 케이블이 들어가게 이렇게 생겼고 스펙은 12V 4.5A, 그리고 케이블은 DB4 케이블, 3구 전원 케이블, 이렇게 생긴 십자 드라이버, 설명서 앞장, 뒷장, 품질보증서 앞장, 뒷장 열어보면 이게 따로 조립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조립이 다 된 채로 들어가 있나봐요. 빼보면 비닐을 걷어내면 그렇다면 모니터 디자인도 살펴보죠. 모니터 정면, 옆면, 뒷면, 반대쪽 옆면, 윗면, 아랫면, 그리고 모니터 아래쪽으로 단자가 있고요. 모니터 뒷면 오른쪽 아래에는 도난 방지 장치를 걸 수 있는 켄싱턴 락이 있고요. 왼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누르고 상하좌우 이동할 수 있는 조이스틱 형태의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는 테두리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면 RGB LED가 나오는 것 같고 배사골 사이즈는 100. 그리고 스탠드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면 이쪽으로 케이블을 통과시켜서 이쪽에 케이블을 연결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스탠드 기능을 살펴보면 기울기가 조절 가능한 틸트,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엘리베이션,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로 스위블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피벗은 스탠드를 끝까지 올린 다음에 그냥 돌리면은 바닥에 이렇게 닿거든요. 그래서 틸트를 사용해서 각도를 조절해 준 다음에 돌리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27GK750F를 옆에 놓고 패널을 비교해보면 제가 지금 열심히 팔을 휘젓고 있는데 형체만 보이지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죠. 이것으로 무광 패널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넝글레어 패널이라고 하죠. 둘 다 스탠드를 최대로 높였을 때는 이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나고 최대로 낮춰보면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네요. 전체적인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다면 제이시언에서 저한테 두 번째로 보내준 BG27FM3 240Hz TN 모니터 과연 성능은 어떨지 사용을 해보죠. 원래는 32GK650G 모니터랑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32GK650G 모니터는 VA 패널, 제이시언 배틀G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TN 패널이란 말이에요. TN 패널 응답속도 비교하는데 VA 패널을 옆에 갖다 놓으면 왠지 비겁한 것 같아가지고 허드를 더 높여서 동급의 LG TN 패널 모니터랑 비교를 해보기로 했어요. 중소기업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는 말을 들으려면 더 저렴한 금액으로 동급의 대기업 모니터랑 성능이 비슷해야 가성비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파워 온!
모니터가 켜졌으니까 먼저 OSD 메뉴부터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컬러 설정, 게임 설정, 입력 소스, 시스템 설정, 사용자 설정. 기본적으로 게임 설정에서 프리싱크가 꺼져 있으니까 요거를 켜주면 이렇게 화면이 한번 깜빡하고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가 보면 화면 해상도는 PC 쪽에 FHD, 재생 빈도는 240Hz 적용해주고, 그리고 G-Sync 쪽에 가서 선택한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한 설정 활성화 체크해주고 적용. 이렇게 되면은 G-Sync 호환이 적용이 된 거죠. CRU 프로그램으로 프리싱크 동작 범위를 보면 레인지 리미트가 48에서 240이라고 써 있으니까 게임상에서 48프레임 이상이 나와야 프리싱크가 동작을 하겠네요. 그리고 중소기업 모니터 중에 프리싱크를 활성화하면 상단에 3픽셀 정도가 잘리는 모니터가 있거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니까 상단에 잘림 없이 정상적으로 잘 표시되고요. 그렇다면 LG 27GK750F 모니터를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제 방은 암실이니까 문을 닫고 불을 꺼버리면 모니터 테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전체 화면을 해보죠. 이 상태로는 잘 안 보이니까 밝기를 좀 올려볼게요. ISO까지 끝까지 올려서 밝기를 좀 올려보면 일단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데 비샘 특성은 둘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OSD 기본 상태에서 색깔도 비교해보면 빨간색, 초록, 파랑, 하늘색, 보라색, 노란색. 다음으로는 플리커프리 테스트. 화면 밝기를 대략 50% 정도까지 내려서 스마트폰의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면 밝기 50% 상태에서도 플리커프리가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픽셀 배열. 메모장에 가나다 써주고 스마트폰 전문가 모드에서 찍을 수 있는 제일 근접해서 확인을 해보면 RGB 3픽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로 나온 이상 RGB 3픽셀로 만들어졌어야 글자가 제일 또렷하게 보이죠. 다음으로는 프레임 스키핑. 가끔 제대로 된 주사율이 나오지 않는 모니터가 주사율에 맞게 한 칸씩 이동해야 되는데 두세 칸씩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해보죠. 확인을 해보면 240Hz에 맞게 한 칸씩 정확하게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쿨엔조이 잔상 테스트. 중간으로 이렇게 맞춰서 위아래로 스크롤하면서 글자의 잔상을 확인해보죠. 두 모니터 OSD 메뉴 기본 상태에서 검은색 바탕에 회색 글씨로 만들어진 쿨엔조이 사이트를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해봤어요. 응답 속도가 좋지 않다면 스크롤할 때 글자의 형태가 뭉개지면서 알아보기 힘든 증상이 생기는데 두 모니터 글자의 형태가 잘 유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동일 모니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별 차이를 모르겠네요. 일단 쿨엔조이 스크롤 잔상 없습니다. 합격. 다음으로는 검은색 박스 테스트. 짙은 회색 배경에 검은색 박스가 좌우로 이동하게 만들고 여기서 슬로우 모션 촬영 한번, 여기서 슬로우 모션 촬영 한번 해서 합쳐보죠. 여기서도 응답 속도가 낮은 모니터라면 검은색 박스의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꼬리가 길게 남게 되는데 두 모니터 모두 박스 형태 완벽하게 유지되며 또렷하게 보이죠. 이것은 어두운 배경의 게임을 할 때 검은색 물체가 움직인다면 잔상 없이 또렷한 화면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언뜻 보면 동일한 모니터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거의 비슷한 응답 속도를 보여주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샌드박스 테스트. 중간쯤에 놓고 슬로우 모션으로 돌렸을 때 얼마나 별을 잘 표현할지 한번 봐보죠. 검은색 바탕에 흰색 점으로 된 별이 움직일 때 얼마나 또렷하게 표현되는지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응답 속도가 좋지 않다면 화면이 움직일 때 별이 사라지거나 흰색 점으로 된 별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며 이동하게 될 거예요. 결과를 보면 화면을 빠르게 돌려도 흰색 점으로 된 별이 없어지지 않고 또렷하게 잘 표현해줍니다. 두 제품 특성이 너무 비슷해서 이름을 붙여놓지 않으면 거의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네요. 역시 시야각을 희생한 대신 응답 속도를 선택한 TN 패널. 응답 속도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처음 해보는 건데요. 테스트 삼아서 슬라이드 레일 고속 촬영 테스트도 해봤어요. 원래는 고속 카메라에 슬라이드 레일에 하는 건데 뭐 세상만사 이가 없으면 이모 아니겠어요? 아무튼 테스트는 두 가지로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둘 다 OSD 메뉴 기본 상태, 두 번째는 JCO 모니터만 오버드라이브를 매우 빠르게로 해봤어요. 보기에는 두 모니터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데 화면이 조금 흔들려도 수전증을 감안하고 여러 번 촬영해서 나온 결과니까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간이 인풋 렉 테스트 슬로우 모션 촬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걸 가지고 인풋 렉을 측정해보죠. 여기서 조금 더 궁금해진 점은 두 가지 모니터가 실제 게임에서 슬로우 모션 촬영을 해보면 어떤 모니터가 화면을 먼저 보여줄까도 해봤어요. 오버워치에서 위도우 캐릭터로 스나이퍼 줌을 해봤을 때 화면 전환 속도를 비교해봤는데요. 몇 번을 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거를 프레임 단위로 하나씩 넘겨도 봤는데요.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지 리텐션 테스트 1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회색 화면으로 바뀌거든요. 회색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 검은색 네모칸에 잔상이 남는지 안 남는지 확인을 해보죠. 그리고 DM 패널이 호불호가 갈리는 가장 큰 이유, 시야각을 간단히 테스트해봤어요.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알아보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나 왼쪽에서 보나 좌우에서 봤을 때도 알아보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제일 문제는 아래에서 위를 봤을 때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TN 패널 모니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니터의 문제라기보다는 TN 패널의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